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돈 냄새 나는 땅 공동저자 강공석 교수와 함께 토지 투자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병장 강 교수님과는 제가 대학에서 같이 강의도 하고 또한 방송 출연도 함께한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오늘 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땅 공동저자로 해서 이 토지를 발간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강 교수님은 실무 전문가라고 해도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 테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땅이라는 게 네. 뭐 강의 때로 말씀드리지만 땅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든지 뭐 경매 상가 이런 데 보면은 예. 뭐 몇 퍼센트 올랐네, 2배 뭐 이렇게 20% 올랐네, 15% 그런데 우리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땅은 15% 올랐네, 20% 올랐네 그런 얘기 참 많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야, 땅은 2배 올랐네, 3배 올랐네, 아니면 망했네. 망했네. 예, 이거 잘못 사는 경우죠. 그렇죠. 땅 예.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 양극화가 꽤 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땅 투자해서 망하는 것도 많죠. 예, 많은데, 또 성공한 사람은 10%, 20%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뭐, 심지어는 10배, 20배 벌었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의외로 또 망했네 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게, 이게 땅 테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땅은 어려울 때 그 재개 발판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게 땅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되어 예, 있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땅이 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땅을 사두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효자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마 그 많은 그 땅 투자로 그 성공하신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어려울 때일수록 땅 투자해라. 땅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 이런 기억이 나요. 1997년, 98년 IMF 왔죠. 예, IMF. 그때 제조업을 하던 중소기업 사장이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덜났지, 이제. 예. 근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남은 재산 정리하고 여윳돈 있으면 일산에 가서 차라리 농사 짓는 게 낫다. 맞습니다. 예. 땅을 사가지고. 예. 그런데 그 땅이 대박이 터진 거야. 그렇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예. 왔는데 망한 사람이 차도 없었는데 나중에 농사 짓는데 벤츠를 타고 왔어. 그렇죠. 그런데 벤츠 트렁크 속에 코끼리 삽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인생 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이 또 수용됐어. 예, 보상도 엄청나죠. 대포. 예. 그렇죠. 대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어디냐 파주에다가 또 땅을 산 거야. 그런데 그게 또 대박이 돼가지고 참 그런 성공한 사례도 봤습니다. 아, 평택에는 보상받은 사람이 고덕신도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택. 예, 고덕신도시. 예. 거기 600억 보상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고. 그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그 옛날에 정무서 하시잖아요. 정무서. 정무서 했는데 땅을 조금씩 모은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근데 고덕신도시 그 할 때 수용할 때 600억 보상받은 분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주택 옆에 있는 땅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주택용지라면은 개발용 땅이지 투자용 땅으로 해서는 그렇게 워낙에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가 개발하는데 땅값이 거의 그 마지막 올랐다는 거. 그때부터는 땅이 오르는 게 아니라 주택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목이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그 주위와의 그 접근성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목이 대지로 이제 확정되니까 그렇죠. 더 이상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좀 떨어진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예, 활용도가. 그리고 주택지는 말 그대로 주택밖에 못 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땅이 대지니까 주택밖에 못 지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또 주택지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또 말이 많은 게 또 주택지예요. 이게 말이 많다는 얘기는 민원도 많고 뭐도 많고 항상 이렇게 잡음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을 산 그 목적이 공시지가가 항상 높기 때문에 세금도 많고 보유하는 동안에 세금 내면은 좀 세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땅이라는 것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땅을 조금 사면 그 주변에 사는 습관이 있거든요. 속성 같은 게. 그러니까 주변에 사고 싶은데 주택지는 이미 더 이상의 확장에 땅을 사는 것도 투자하는 거죠. 투자가 한정돼 있다. 그렇죠. 주택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땅 투자했을 때는 주택 투자라면은 개발하고
주택 투자를 한다면 권유하고 싶은데 땅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예. 이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 공장 옆에 붙은 땅이 좋아요? 예. 공장 옆에 있는 땅. 땅. 예. 공장 옆에 있는 땅. 공장 옆에 있는 땅은 그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천하고 싶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이 결국은 언젠가는 확장되거든요. 네, 그렇죠. 확장되면서 처음에는 현황도를 통해서 꼬불꼬불한 길을 통해서 공장이 나왔다면 또 이제 그 발전하다 보면 공장이라는 것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에서도 무시 못하고 확장도 해주고 그다음에 종상향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장 지역 주변에 그 준보존 산지라든지 뭐 보존 산지도 임없는 산지라든지 이런 투자도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장 투자 옆에 땅이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공장 주위에 혐오 시설이 있잖아요. 또는 뭐 공해가 있는 어떤 그런 공장 예. 그런 것들이 투자도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장 자체가 이제 굴뚝형 공장이냐? 뭐 굴뚝형 공장이라는 것이 매연도나고 염색 하니까 그런 공장은 공해 공장이라고 하죠. 네, 공해 공장을 하죠. 네. 그런 공장은 좀 혐오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은 있어요. 근데 그런 땅들은 좀 싸잖아요. 그런 땅들은 한계가 있죠. 아니 만약에 싸게 샀을 때 개발이 가능할까요? 공해 공장은 업종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 공장에 코드가 있어. 코드가 있으니까 그 업종 코드가 굉장히 코드가 국가 뭐 어떻게 보면은 허가 날 때 코드가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투자는 수요자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공장보다 주변에 공장이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 공장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그럼 이게 공장이 이전할까요? 쓰레기 소각장이 이전할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소각장이 이전하죠. 왜? 공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 소각장이 이전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혐오시설이 이전한다 생각하면은 공장 부지 여건에도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접근하시는 투자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맹지라는 땅 알고 계십니까? 맹지? 예. 우리 맹지 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맹지가 쉽게 얘기해서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맹지라는 것은 헬리콥터 땅. 그렇죠. 그러니까 눈먼 땅이라고 하잖아요. 눈먼 땅.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되는 땅. 그게 맹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맹지가 한편으로는 영원한 맹지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맹지라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맹지가 아주 그냥 그 혐오시설, 혐오시설을 어떤 땅을 접근하기 힘든 그런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일 것 같은 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 땅에 대해 잘 모른다면은 맹지는 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그 맹지도 잘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맹지가 있고요. 그다음 법률상의 맹지가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법률상의 맹지라는 것이 터널 나오면은 아시죠? 터널 나오면은 쭉 한 500m까지 아무것도 개발 못하는 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맹지가 있는데 우리가 맹지를 벗어날 수 있는 땅과 있는가 하면 맹지를 못 벗어날 수 있는 맹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하고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로 그 맹지를 어떻게 접근하냐를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맹지를 또 잘 활용하면 내 이런 개인적으로 내가 맹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지역권 설정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일부를 당신에게 줄 테니 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또 인과관계를 형성하면 맹지가 그렇죠. 또 풀어날 수 있죠. 살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식명지하고 용역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건데 요즘에 그래서 땅은 서로가 이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서로 요즘에는 교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맹지를 벗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건축 협정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그 교환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맹지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상의 맹지 그러니까 영원히 못 벗어나는 맹지 그런 거는 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사면 안 되죠. 그래서 맹지를 무조건적으로 아니다 이게 아니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토지를 투자하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 투자라고 해도 누가 봐도 쓸모가 없는 땅은 사는 것이 좋다? 땅이라는 것이요. 네. 참 재미난 게 땅은 변화를 자꾸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건 대표적인 게 비오토프라든지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저 비오톱이라고 하는 건 동식물이 자라는 서식지를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비오톱 토지는 서울에밖에 없어. 예, 그렇죠. 뭐 관악산이라든가 북한산 밑에. 서울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임야 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비오톱 1등급 토지다.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개발이 안 되죠. 오케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뭐 축소한 경우 이거는 보호하는 경우는 뭐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갖는다는 게 그 변화를 갖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그 보면은 말죽거리 양재 그때 땅값이 얼마였을까요? 뭐 그때 말죽 몇 년도? 70년대 뭐 80년도 300원 평당? 뭐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할 72년도인가에 잠실 있잖아 롯데월드 거기가 한 평당 호박밭이었거든요. 호박밭. 먼지 났고 300원이었어요. 300원. 지금요? 지금은 뭐 한 평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몇 배입니까? 이게 수백 배. 그러니까 이게 말죽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잠실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대치동 있잖아요. 지금 강남구 대치동이 그 교육 1번지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가 논밭이었거든. 그런데 거기 비가 오면 아이들이 그 운동화를 못 신었어. 장화 신고 다녔어.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거기 사는 애들은 촌동네 애들이라고 그랬거든.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동에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목동에 살았는데 학교 가는 길에 묘지가 있었어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목동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나. 그런 거 보면 땅이 갖고 있으면 언젠가 든든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맹지도 괜찮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사실 맹지도 그러니까 괜찮은 거 그러니까 대신 대출 끼고 사지 말고 보험식으로 여윳돈으로 사라. 그럼 언젠가 투자로 살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곧잘 하는 편이에요. 오죽하면요. 지금 그 거래상의 통계를 보면 개발 제한국이 있죠. 그린벨트 제일 많아요. 거래가 의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 거래가 농지가 제일 많습니다. 상승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개발제한구역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시면 꽤 있어요. 투자를.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도 결국은 사람 살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살고 개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발제한구역 보면은 음식점들이 보이잖아요. 그 가다 보면 관악산이나 어디 가보면은 음식점들 보고 도봉산이나 그게 뭘까요? 그것도 개발지원국에서 풀린 거죠. 그렇죠. 대체 그런데 개발지원국도 가능한데 다만 조금 그 접근 방법이 일반인한테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북한산 가다 보면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산은 이제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는데 제가 알기로 안쪽에 있는 것은 자연보전지구고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순두부 팔고 말이죠. 이런 파는 데는 자연환경지구인가 그럴 거예요. 공원 마을지구. 그렇죠. 공원 마을지구. 거기는 좀 투자 가치가 있다. 공원 마을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법 적용되는데 공원 마을지구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거기다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적금 투자법이죠. 그럼 그게 공원 마을지구가 뭐 갑자기 이제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공원 마을지구 용도 지역 보면 뭘까요? 대부분 공릉산지예요. 공인용 산지, 산지관리법상. 공릉산지에 공원 마을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예 공릉 산지니까 버려. 투자하면 안 돼. 근데 공원 마을지구가 있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계급장을 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봐도 괜찮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은 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자, 물론 장기 투자자 왜 그러냐면 내년에 개발될 거 내년에 만약에 개발된다고 해요. 땅이요. 그럼 매도자는 모를까요? 땅 주인은? 알죠. 그렇죠. 당연히 압니다. 1, 2년 후에 개발될 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땅을 팔 때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미래 가치를 안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안고 팔기 때문에 매수자는 결국 뭐예요? 1, 2년은 그걸 안고 알고 산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1, 2년 동안은 가격이
뭐 이렇게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상승폭이 좀 낮아요. 근데 그게 딱 터닝 포인트가 지나면 3년, 5년 지나면 누구 말대로 2배,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장기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아파트나 뭐 그런 것처럼 단기로 하시는 분이 꽤 노리죠. 근데 땅은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장기 투자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런 내용을 듣고 야 무조건 땅 사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들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공부하고 해야 돼요. 반드시 그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하고 그렇죠. 예. 또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서 이런 것들이 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다 하려면 사실은 엄청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저희도 교수님하고 같이 2010년대 전에 그때 코엑스라든지 뭐 할 때는 그랬잖아요. 세미나하고 뭐 하면은 팔로우미 해가지고 전부 다 저희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수백 명, 수천 명씩 왔어요. 수천 명 와가지고 그때는 뭐였습니까? 그래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말을 맞구나. 하지만 지금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는 이제 모든 게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본인 책임.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그러려면 바뀌었죠. 뭘까요? 그 수많은 투자 상품 중에서 나만의 초이스하는 노하우. 예,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 제가 그런 농담 많이 해요. 강의 때 무슨 농담 하냐면 이제 공부하면 좋다. 100차까지 하는데 공부하면 치매도 안 걸린다. 이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법원에 그 경매장에 법원 가잖아요. 그럼 80 이상 먹은 어르신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와서 입찰표에 탁 하고 그 입찰함에 넣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냥 아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 나름대로 어떤 지적인 그런 부동산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소액을 투자해서 그런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인생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100세 시대에 누구는 이렇게 뭐 비교가 좀 그렇지만 그거 하는 것보다 오히려 60 은퇴해서 천천히 가용하시는 자금을 운영하면서 재테크하는 것도 참 저는 보기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몰빵해서는 안 되죠. 예, 당연하죠. 몰빵은 안 됩니다. 여윳돈 만약에 예. 1억이 있다면 여윳돈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에서 한 뭐 2, 3천만 원짜리 이렇게 부담 없이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오늘 팁으로 말이죠. 도시 지역에는 이제 그 녹지 지역 있잖아요. 자연녹지. 녹지 지역에서 이제 제일 좋은 땅은 자연녹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생산녹지라든가 보존녹지는 어떻게 투자 가치가? 생산녹지와 보존녹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전 워낙에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땅에 대해서 5년, 20년 이상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땅에 대해서 계급장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계급장을 누구는 그런 얘기 하잖아. 주상 공로, 주거지역 제일 좋고 상업적 좋고 제일 좋고 공장 이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제일 나쁘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배우니까 그 교통논리가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생산녹지도 보존녹지도 좋을 때가 있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자연녹지는 뭐 용도지역 보면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보존녹지는 그래도 도시적 안에 있으니까 좀 보호하자.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 생산녹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녹지가 자연녹지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낮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생산녹지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죠. 당연히. 보존녹지는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좀 그다지 이렇게 권유하지 않지만 생산녹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되네요. 만약에 도시 지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에서 만약에 지목이 전답이라면 농사 짓고 말이죠. 그거 괜찮죠. 주말 농장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죠. 그러나 이제 보존녹지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도시지역 안에 있지만 도시지역의 허파 역할. 그렇지. 예, 그 공무원 역할. 맞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보존녹지다 보니까 보존녹지는 가급적이면 개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죠. 20%죠. 그리고 농정률은 100%. 법률적으로는 100%. 80% 100%인데 법률적으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는 100%고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 계획관리지역하고 한번 자연녹지 비교해 볼까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잖아요. 100%죠. 근데 40%고 100%면은 어떨까요? 2층하고 40평,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평, 30평 되겠다. 아니다. 40평, 20평. 100평이니까 3층이죠. 근데 자연녹지 지역은 20%에 100% 잡으면은
20평에 몇 층 지을 수 있어요? 5층. 5층죠. 그러면은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일반 아파트가 비쌉니까? 주상복합이 비싸요? 자연녹지는 5층까지 올라갔어요. 계획관리 3층까지 올라갔고 어느 게 비싸야 맞는 거죠? 5층까지 올라갔으니까 자연녹지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계획관리지역을 살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우리 한 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지 근데 않을까? 우리 예. 계획관리지역은 4층 이상을 초과해서 칠 수가 없어. 그렇죠. 4층까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골 그 비도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죠. 하지만 계획관리는 용도가 좀 다변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데 일반인은 계획관리 좋다는 게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맞아. 계획관리 땅이 좋다 그러니까. 그것만 살아. 네. 이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계획관리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품이 껴있죠. 상승폭도 한계가 있고. 근데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현산녹지는 상승폭도 만만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꼭 그 용도 지역을 계급장다는 거 이건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연녹지는 도시적이잖아. 도시적. 예, 도시적이잖아요. 네? 도시적의 자연녹지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제가 한번 에피소드 말씀드려볼까요? 예. 현장 납사를 가잖아요. 예. 고객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땅을 사고 싶다. 딱 가요. 그 선입관 있잖아. 계획관리 좋다. 선입관이 있으니까 나는 계획관리를 한다. 근데 막상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땅을 보러 갑니다. 근데 계획관리 주변은 뭐가 있을까요? 논밭밖에 없어요. 그렇지. 뭐 임야라든가. 비도지역이니까. 준보전산지라든가. 근데 자연녹지는 주변에 그래도 이마트가 보이고 아파트가 보여요. 왜? 그렇죠. 도시적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막상 가면은 클라이언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연녹지나 현산녹지는 도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예. 바로 자연녹지 옆에는 뭐 아파트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보여요 주변에. 오히려 계획관리 지역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근데 그걸 살라고 하면은 망설이게 되는 거죠. 망설이게 되는 거죠. 자, 교수님 말이죠. 관공서라든가 그리고 공공시설물 옆에 있는 땅은 사지 말아놔라. 뭐 이런 속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야죠. 아니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라는 것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공공기관을 위한 공무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련 그 업체도 많고 그 지인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관리가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럿이 넘어가면 썰렁하거든요. 그렇죠. 썰렁하니까 이미 그 관공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상공이든 뭐든. 근데 그 상태에서 땅을 산다. 이거는 그렇게 권유하지 않고요.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다변성 있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관공서 주변에는 수요가 오히려 완성될 때 관공서가 완성될 때 오히려 수요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관공서가 있어? 법원이 있어? 야 옆에 땅이 나왔어? 야 비싼 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되기 전에 그렇지. 관공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발표할 때 착공할 때 그렇지. 그때는 괜찮죠. 그때는 좋죠. 네, 그때는 좋은데 이미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은 장사도 영업하는 거 있죠. 거기도 관공서 주변에 오면은 뜨문뜨문해서 처음에는 개발할 때는 많이 오는데 또 완성 단계 되면은 오히려 다 퇴근해요. 그러니까 관공서 주위에 보면은 점심 때는 좀 식당이 되는데 저녁이라든가 토요일, 공휴일은 전혀 안 돼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 반쪽 장사인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지 않나. 그래서 이 관공서나 뭐 할 때 발표할 때는 그냥 싸들고 가야죠. 발표할 때는 착공한다. 가는데 빠져나올 타이밍은 그거를 누군가 넘기고 빠져나올 타이밍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업 장사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그 공공기관이 있는 주에 있는 땅은 아무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그렇죠. 비싸고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데 싸게 돈을 아주 싸게 땅을 사는데 말이죠. 오래된 공동묘지 주위에 있는 진입용 땅은 어때요? 그 공공묘지가 공동묘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을 모실 때 예전에 어르신을 모실 때 묘지에 모시잖아요. 그럼 어떤 땅에 모셨을까요? 음기가 있고 순액이 막 흐르고 그런 땅에 모셨을까요? 아니면 양지바른 땅에 모셨을까요? 양지가 당연히 좋죠. 그러면 풍수지리적으로 그 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양지가 있는 땅? 양지니까. 좋은 땅이죠. 그런 땅이 괜찮기 때문에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묘지라는 건 뭘까요? 묘지가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면은 그 땅이 왜 모셨겠어요? 아까처럼 양지바른 땅인데 공동묘지는 뭐예요?
수십구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묘지에 있는 땅은 그런 묘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그렇게 권리하지 않지만 지나가는 길목은 이거는 뭡니까? 그 기운을 받는다고 해서 예, 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동묘지 옆에 있는 땅이 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봉안당이라고 하죠. 옛날에 낙골당이라 했는데 봉안당 시설을 점차로 이제 확산이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는 봉안시설 보시면 막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이제 봉안시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형으로 모시자. 그래서 이 택지도 그 들어간 입구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묘지 앞에 땅을 하두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런데 한 10년 전인가요? 한 20년. 그러니까 2000년도 벌써 20년 됐네. 저한테 배운 그 공인중개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묘지만 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묘지가 공동묘지가 아니고 지목이 묘지야. 그런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또 보상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묘지는 세법상 세금이 없잖아요. 그쵸. 네? 뭐 참고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재산세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하게 사가지고 묘지를 샀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됐다. 묘지가 바로 묘장 이장만 하면 무슨 대지? 찹종지예요. 묘지가? 이장만 되면. 지목이 묘지였는데 묘지가 없다. 그럼 지목이 만약에 묘지가 있는데 지목은 전답이에요. 전이에요. 이거 답 쳐주시지만 그건 묘지야. 근데 묘지가 있으니까 이건 뭘까? 이장하면은 이게 답종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사실 있죠. 그런 땅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게? 타운하우스. 네, 타운하우스들이 묘지가 있는 땅들이 양지바른 곳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여태까지 묘지하면 다 혐오시설. 근데 공동묘지하면 더욱더 혐오시설 아니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땅을 안 사는 거지. 근데 공동묘지가 왜 공동묘지가 됐나? 이전할 수만 있으면은 진짜 괜찮았다는데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조상들 모실 때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장하면은 괜히 비명사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꼭 나쁜 땅은 안 하고 보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묘지 땅을 사주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묘지 땅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싸잖아. 또. 그 싸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실제 묘지 주인이 나타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묘지 주인이 나타나서 예전에는 이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제 봉안시설 편안하게 모시는 거 그 납골해서 화장해서 편하게 모시는 것도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묘지가 없어진다든지 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여서 불편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묘지에 대해서 많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뭐 나쁜 거라고 보지 않고 괜찮다. 무조건적인 혐오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경매 물건 보니까 시골에 있는 도시, 시골 농어촌에 묘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한 5분의 1 가격, 3분의 1, 5분의 1 가격. 감정가가 뭐 한 300만 원이면 3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왜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땅에 대해서 계급장을 달아서 그래요. 코스만 있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건데 계급장을 다니까 묘지 안 돼. 그런데 아니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골에는 또 인구가 유출되잖아. 인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완전 농어촌에 있는 땅은 난 쓸모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봐요. 투자 가치라는 게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양적인 사회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질적인 성장을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를 아이실 통해서 마을로 지나가는 길에 그게 예전에는 나무가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꽃단장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시골에? 이제 들어가는 질문인데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제 우리도 국토 가꾸기 시대가 된 거죠. 국토 가꾸기 시대가 되니까 뭐가 이제 국토를 뭐 국가 차원에서 팽개치는 게 아니라 국토도 쓸모 있게 용도에 맞게끔 가꾸는 거죠. 왜?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용도를 갖추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은 무조건적으로 뭐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시골에 있는 농지 사가지고요 농지연금 받는 것도 꽤 괜찮아요. 농지연금 투자라든지 그런 거는 꼭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되는 땅 토지 투자 팁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토지 투자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완전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